저희 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 수명이 6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를 젊었을 때부터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한 분하고 못한 분하고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속도가 빨라졌는데, 이제 저희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저희가 많이 그 통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실천을 하는데, 70세 이후로 잘 걷는 분하고 못 걷는 분을 비교를 했더니 건강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게 나이 들어서 노년기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삼위일체 건강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948년에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육체적 건강, 두 번째 정신적 건강, 세 번째 사회적 건강, 네 번째 영적 건강을 했거든요. 근데 영적 건강은 종교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이 4번의 영적 건강을 2번의 정신 건강으로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래서 이 세 가지를 고루 잘 균형을 이루어서 유지하는 것을 건강의 이제 진정한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삼위일체 건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이제 거기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 다음으로 있는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첫 번째 신체적 건강도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너무 신체적 건강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신체적 건강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호메오스타시스, 그래가지고 항상성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균형, 동적인 균형, 다이나믹 이퀴빌리엄, 동적 균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은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갖고 계시면 본인들이 식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수면을 하든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잘 살다 보니까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요, 많이 먹어서 죽는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본인도 한 3년 전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제 대사성 질환이 오니까 제가 독하게 한 3개월에 16kg를 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몸에 밖에 그로스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 말고 우리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습관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습관이고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고 스트레스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건강은 그런 항상성에 좀 중심을 두고 보존을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신적 건강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 건강은 우리 이제 뇌과학으로 따지면 하이포살라모,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액시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기전이 조금 이제 뇌과학이 들어오니까 복잡하죠. 시상하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어떤 전체 총화 기관인 피추이터리 글랜드, 그 다음에 콩팥 위에 있는 조그마한 부신이라는 데서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몽둥이로 이제 맞는 것도 아픔도 있고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남한테 굉장히 나쁜 말을 듣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은
그 주변에 좀 그 스트레스라는 게 모든 게 과하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너무 내면은 또 자기 능력이 안 되는 일을 과하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다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신체적 건강에 호메오스타시스하고 좀 유관하고요. 병원만 가면 뭐 두통이 오든 뭐든 다 스트레스라 그러고 위가 아파서 위궤양이 생겨도 스트레스성이라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신경성이라 그러더라.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한 뇌과학에 얽혀 있는 얘기를 장시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신건강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그 수면이거든요. 수면하고 2시간, 4시간 이럴 때마다 멜라토닌, 또 그로스호르몬, 우리 성장 호르몬, 많은 렙틴, 이런 대사성 질환에 총괄적인 그런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잘 유지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수면에 대한 과학이 많이 밝혀져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 건강은 저게 무슨 얘기지? 근데 사람은 우리가 사회라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 로마 이제 있죠.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소셜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living with together예요.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이제 중국이나 일본 거쳐서 우리가 조금 늦었잖아요. 문명이. 그래서 그거를 모을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라틴어를 배웠으면 사회라는 게 더불어 산다는 어원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집단,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사회인가? 그러면 그 모여있는 집단을 위해서 법이 생겨야 되고 어떤 규제가 생겨야 되는 어떤 토탈 시스템이 사회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을 보면 더불어 살기니까 더불어 산다는 게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건강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단식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모임 갔는데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한두 번은 참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용히 있을 때는 좀 덜 먹고 친구들하고 올 때는 또 과하지 않게 자기 조절하면서 먹고 이제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건강은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그분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막는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냐도 본인한테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건강에, 삼위일체 건강에서 더 중요하냐? 그걸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다 오는 거예요. 사회적 건강 속에서 정신적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조화가 불균형이 돼서 그게 신체적 건강에 비만이 되고 폭식하는 거예요. 야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빼고 뭐 1번 먹을 때 집중하라, 2번 잠을 잘 자라,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때그때 그걸 해석하는 본질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이 그렇게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잘 이렇게 아울러져야 된다는 그런 항상 균형을 맞추는 동적인 균형 잡는 개념을 가지고 뭐든지 과하지 않고 젊을 때는 좀 과해도 금방 회복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하루 잠만 설쳐도 그 다음날 활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생각보다는 요즘에 더 매일매일 똑같은 규칙적인 습관 속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의 유지법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